인태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를 들어봤는데 오늘도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이고요. 오페레타 집시 남작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왈츠의 왕으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소프라노 가수였던 헨리에테와 재혼을 했는데 그녀는 남편에게 오페라를 작곡할 것을 끈질기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오페라 좀 만들어줘. 만들어줘. 왈츠 천곡을 써도 나중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페라는 한 편만 성공하면 당신은 영원히 이름을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파리에서 오펜바흐가 오페레타로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본 그는 오페레타를 쓰기 시작했고 모두 16편에 이르는 작품을 발표했죠. 이들 작품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빈 사교계에서 단순한 왈츠 음악가가 아니라 최고의 작곡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페레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박쥐와 오늘 들어볼 집시 남작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바린카이 역의 헤르베르트 리페르트, 자피 역의 카멜라 코번, 아르제나 역의 크리스티안의 웰체,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아르놀트 쉔베르크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집시 남작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헝가리 테메스바르 지방의 어느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과거 오스만 퇴르크의 지배를 받았지만 베오그라드 전쟁에서 오스트리아에게 패한 터키는 이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터키의 영주가 금은 보화를 땅에 묻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젊은 청년 바린카이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이 땅의 지주였지만 터키군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도망쳤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의혹이 풀려 그의 모든 권한은 복권되었고 다시 돌려받게 되었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죠? 바린카이는 아버지의 땅을 돌려받기 위해 빈 황실 감독관인 카르네로와 함께 고향에 온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런 의심들로 죽고 나서 고아로 자랐지만 서커스단에서 즐겁게 생활해온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나도 한때는 즐거운 청년이었소를 부릅니다. Als verlauter Geist und früh verweist, hab ich die ganze Welt umreist. Faktotum war ich stets unterwegs, bei einer Gramenagerie. Vom Walfisch bis zum Pulversein ist mir das Tierreich untertan. Es streichelt mir die Klapperschlange, das Nashorn streichelt mir die Wange. Der Löwe kriecht von mir im Sand, der Tiger frisst mir aus der Hand. Der Gobi nickt mit der Hyäne, dem Krokodil beißt sich die Zähne. Der Elefant bängt in der Schüssel, wie der Soldat mit seinem Rüssel. Das alles auf ihr, das König und noch mehr. Wenn was kann und wenn ist nicht schwer, ist nicht schwer. Mit Raritäten reist ich dann als Akrobat und Wundermann, bis ich zuletzt die Hilfe gar bei einem Hexenmeister war. In meinem schwarzen Zauberkreis zitier ich Geisterdutzendweis wie passionierter Feuerfresser. Und zur Verdauung schluck ich Messer. Ich
Zahl uns hier die Japanesen, Schorche noch nicht da gewesen. Die Kartenküsse bin ich groß, im Volte schlage grandios. Ich bin ein Zauberer von Bedeutung und alles ohne Vorbereitung. 감독관 카르네로와 바린카이는 바린카이가 정당한 토지 상속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 아들이 맞소! 뭐 이렇게 됐을 때 제 진짜 아들이 맞습니다. 증명할 사람은 있어. 그때 당시 뭐 지문 신분증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쵸? 집시 여자 치프라를 만나 이곳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자 집시 여자 치프라는 바렌카이의 손을 잡더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첫날 밤을 보내면 꿈에 계시가 나타나 보물이 있는 곳을 알게 될 것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아, 바로 첫날 밤을 보내야 된대요. 아주 세속적이네요. 듣고 있던 카르네로는 자신도 점을 쳐달라고 하자 집시 여자 치프라는 당신이 잃어버렸던 두 보물 중에서 하나는 술통처럼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느다란 막대기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이 점을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바린카이가 증인으로서 증서에 서명해달라고 말합니다. 글씨를 쓸 줄 모르는 치프라는 서류에 서명 대신 십자 표시를 그려넣습니다. 다음에는 돼지를 키우고 있는 부유한 축산업자 주판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그에게도 증인으로 서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판도 글을 몰랐기에 서명 대신 돼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는 그는 바린카이가 이 고장의 새로운 지주가 된다면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장 내 딸을 예쁘게 입혀서 데려와 라고 시킵니다. 축산업자 주판의 딸 아르제나의 가정교사로 일을 하고 있던 이 딸, 이쁘게 입혀오라고 했던 딸의 또 가정교사 미라벨라가 나타나요. 그 제가 보니까 갑자기 어떤 마을에 부자가 생긴 거지, 그지? 젊은 부자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 여자들은 다 난리가 난 거네. 아버지들도 난리가 난 거고, 그죠? 그녀는 감독관 카르네로를 보더니 자신의 옛 애인 루도비코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바린카이 그리고 감독관 카르네로가 왔는데 그 카르네로의 옛 애인이 또 가정교사였어요.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옛 애인인데도 뭐 이제 잘 지냈어요? 이거 너무 세속적인가요? YTN 방송이 좀 그런가요? 오페라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 우리 헤어졌지만 다시 만날까? 이런 건가? 재회의 기쁨. 그 사이에 그녀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가정교사를 하면서 운동을 안 했나 봐요. 맥주통처럼 뚱뚱해졌고 두 사람 사이에서 사귀었던 사이지만 태어났던 아들 오토카를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결혼은 안 하고 아이만 낳나 봐. 가느다란 막대기처럼 키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집시 여인 치프라의 점이 맞았던 것입니다. 점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점 얘기를 다시 해줄게요. 바린카이한테 사랑하는 사람과 첫날 밤을 보내면 보물이 있는 곳을 알게 될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감독관이 저도 봐주세요 했던 거죠. 그랬더니 당신이 잃어버렸던 두 보물 중에서 하나는 술통처럼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느다란 막대기처럼 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녀가 맥주통처럼 뚱뚱해졌고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기다랗게 막대기처럼 훌쩍 자라 있었던 거죠. 그때 축산업자 주판의 딸 아르제나가 등장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합창 신부가 신랑에게 한다면을 부르면서 그녀를 환영합니다.
Schleier mich, verborg in seine Blicke, doch sonnenliches warnte, ein schön Gesicht verzaubert schnell, doch sonnenliches warnte, ein schön Gesicht verzaubert schnell. Wie das Feuer sie umwalt. Interessant ist die Gestalt. Du bist der Erste nicht, der meine Hand begehret, bist auch der Letzte nicht, den da mein Spruch belehret. Die Vorsicht spricht, wie das Gesicht, ein schönes Gesicht. 축산업자 주파는 자신의 딸 아르제나에게 이분이 이 지역 땅의 지주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린카이를 소개합니다. 아이고 제 딸입니다. 하지만 아르제나는 사실 감독관 이 여자 그러니까 지주의 딸은 사실 감독관 카르네로의 아들로 밝혀진 그 말라깽이 청년 오토카르와 몰래 사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 남편이 될 사람이라면 최소한 남작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땅이 있으면 뭐예요? 라면서 거절하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모두가 퇴장하자 집시의 여인 딸 자피가 등장해 집시의 노래 세상에 집시처럼 비참하고 충실한 자는 없다네를 부릅니다. 흔히들 집시 여자는 바람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집시는 사랑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참해지는 여자가 많죠. 저희를 사랑만 하고 버리고 도망치기 때문. Ist es kein Seelentrug, dieses Lied, dieses Lied? Doch treu und wahr, treu und wahr, ist dem Freund immer nah. Hält der Zigeuner dich nur wert, dann gehorcht dir blind. 바린카이가 이 노래를 듣고 언젠간 들어본 적 있는 노래야 어머니가 곧잘 불렀지라고 중얼거리자 집시 여인 치프라가 나타나 그랬을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집시 남작이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시들이 집시의 합창을 부르며 그리고 집시들이 집시의 합창을 부르면서 모여듭니다. 집시 여인 치프라가 집시들에게 바린카이를 가리키며 이분은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집시들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때 축산업자 주판과 그의 딸 아르제나가 등장합니다. 바린카이는 아르제나에게 당신은 남작을 원했지? 난 집시의 남작이다. 이제 당신의 남편이 될 자격이 생겼어 라고 큰 소리 칩니다.
하지만 아르제나는 난 집시 따위 싫어요!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린카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시 여인의 딸 자피를 앞으로 오라고 하더니 그렇다면 내 아는 이 사람이다. 난 잘난 체하는 여자는 질색이야 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축산업자 딸이 아니라 집시 여자를 대놓고 선택한 걸 보여준 거예요. 난 마음이 먼저야! 이렇게. 이 말을 들은 감독관 카르네로는 집시와 결혼하더니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치고 축산업자 주판도 화를 내는 가운데 1막이 끝납니다. 2막입니다. 집시 마을 아침입니다. 바린카이는 집시 마을에서 자피와 신혼 첫날 밤을 지내고 일어났습니다. 장모가 된 집시 여인 치프라가 찾아옵니다. 치프라는 그 점을 봐줬던 여자인데 그 점을 봐준 여자의 딸과 결혼한 거네요. 치프라는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합니다. 바린카이와 꼭 닮은 노인, 아마도 아버지인 것 같은데 젊은 영주가 연인과 첫날 밤을 맺은 곳에 보물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네. 그러니까 젊은 영주가 말합니다. 바린카이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다 있냐라고 말하다가 문득 그러니까 본인이 첫날 밤을 맺은 곳 그러니까 난 여기서 잤는데 여기 보물이 어딨어? 그건 엉터리 같은 말 아니요 장모 이렇게 했는데 문득 바닥을 보니 자국이 있는 걸 열어봤어요. 정말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삼중창 보물의 왈츠 와 이것을 보라 번쩍번쩍 빛나고 짤랑짤랑 소리가 울린다 를 부릅니다. 바린카이가 정말로 집시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감독관 카르네로가 이 집을 방문합니다. 그가 대체 누가 결혼식을 집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린카이는 새가 주례를 집전했고 창공이의 식장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감독관 카르네로를 화를 내지만 바린카이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때 지방의 관리인 호모나이 백작이 등장합니다. 징병관으로 이 마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에게 술을 권하는데 이 술을 마시면 입대해야 한 것입니다. 그저 술이라면 좋아하는 축산업자 주판과 말라깽이 청년 오토카르는 주는 대로 술잔을 받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건강하다는 뜻이 될 수 있겠네. 그 옛날에는 너무 몸도 힘들면 술도 못 마시잖아요. 야, 술 먹을 수 있어? 너 그럼 입대해야겠다. 이런 기준이 있었나 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 이때 당시엔. 그래서 이 말라깽이와 축산업자 주판 아버지는 결국 군대에 가게 돼요. 그때 감독관 카르네로는 호모나이 백작에게 다가가 바린카이와 집시의 여인의 딸 자피의 일을 설명하고는 더러운 집시 여인과의 결혼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집시 여인 치프라는 자피의 아버지는 귀족이에요 라고 말하고는 출생 증명서를 내놓습니다. 호모나이 백작이 이 증명서를 보더니
자피는 이 지방 마지막 터키 영주의 딸이라고 사람들에게 발표합니다. 자피는 기뻐하지만 바린카이는 나는 귀족이 아니니 당신과 결혼할 자격이 없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크게 실망하면서, 당시에는 법적으로 신분이 높은 남자는 신분이 낮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지만 신분이 높은 여성과 신분이 낮은 남성은 결혼할 수가 없었대요. 그는 이곳을 벗어날 생각에 징병의 술을 들이마십니다. 슬퍼하는 여자들을 뒤로 남기고 남자들은 조국의 사랑과 목숨을 바치자라고 합창하면서 이 막이 끝납니다. 산막입니다. 2년 뒤에요.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스페인 전선에서 개선해오는 병사들을 맞이하기 위해 캐른트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선 병사들의 맨 앞으로 축산업자 주판의 모습이 보이고 딸인 아르제나는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뛰어갑니다. 주판은 타오 강가에서를 부르면서 자신이 스페인 전선에서 활약한 이야기를 과장스럽게 들려줍니다. Sag mal mit, sind wir heimgekehrt, reich mit Rundeschwert, nahmen mit, was das mitnehmenswert. So ein Krieg ist ein Graus, Gott sei Dank das Haus, das gesund ich den Heimweg und fahr. Nicht ein Hieb schreckte mich, nicht ein Schuss, nicht ein Stich, nur mein Tee ist ein bisschen verbrannt. Und geschwind, richtig gut, Freund und Kind, richtig gut, alle find ich wieder schön beieinander, ja, ja. Gib Acht, es kracht, schreit mich ein Spanier an, schießt du dazu, ich bin prickig ab. Sein Quer ist leer, ich reiß ihm aus der Hand und hau genau in Mitten auseinander. Bardauz, der Kauz, da liegt der Meiselstab, ich find geschwind, das klingelt das an. Oh, Herr Kamerad, alles wär so schad, und so hin und bis auf die letzte Gnade. So macht ich's wohl ein Dutzendmal, bei Feind mir das ganz egal. 출정부대의 본진이 들어오고 다 함께 입장 행진곡 만세 우리들은 싸웠다를 부릅니다.
병사들을 마중 나온 호모나이 백작은 무공을 세운 바린카이를 앞으로 불러 상을 내립니다. 진짜 남작 자귀를 내린 것이죠. 사람들은 기뻐하고 축산업자 주파는 바린카이가 남작이 되었으니 이제 내 딸과 결혼시켜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린카이는 당신의 딸 아르제나의 머리핀에는 다른 남자의 초상이 들어있습니다 라면서 말라깽이 청년 오토카르를 쳐다봅니다. 주파는 놀라지만 결국 아르제나와 오토카르의 사이를 인정합니다. 오토카르는 사실 감독관 카르네로의 아들이니 그렇게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집시의 여여인 딸 자피도 등장합니다. 이제 진짜 남작이 된 바린카이는 터키의 영주의 딸과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모두의 왈츠, 빈처럼 기쁨에 찬 도시는 어디에도 없다네를 소리 높여 부르는 가운데 막이 내립니다. Lauter Geist und früh verweist, hab ich die ganze Welt durchreist, doch so beglückt war ich noch nie, wie nun da ich zur Heimat zieh. Ja, mich umstrahlt des Ruhmes Glanz und Geld hab ich in Abundanz, und was ich will, ist mir gelungen. Ein holdes Weib hab ich errungen, und hier ein schmuckes Liebespaar begleut ich heut noch zum Alter. Die streicheln Jesus ist die Wange, das Nase und die Klapperschlange, ihr Volk und Gold Verdienste, und alles ohne Hexenkünste.